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난독증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요? 바로 단어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철자를 인지하지 못하는 학습 장애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5%인 33만 명가량이 난독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더 심각한 건 대부분이 자신이 난독증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학습 부진하라는 낙인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EBS는 난독증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의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학교 교육의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윤영, 이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I was actually unable to read for at least 2 years. I was 2 years behind the rest of my class, and of course I went through what everybody goes through, is teasing. Yeah. 연기 생활한 지 15년이 됐는데 리딩할 때도 단 한 번도 대본을 이해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읽지를 못하니까 남들은 막 읽고 되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난독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웠었어요. 만화책을 막 읽는데 그게 왜 재밌는지를 모르고. 근데 저는 만화책이나 책을 오래 보면 구역질이 나오려고 그러거든요. 최근 한 영화배우가 자신이 난독증을 겪고 있다고 밝히면서 난독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난독증이란 대체 무엇이고 왜 생기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난독증이라고 하면 글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전혀 못 읽는 게 아니라 읽을 때 글자를 빼먹거나 뒤바꿔 읽는 등 글자를 인식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걸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스파게티를 파스케티라고 읽어버리거나 한글의 경우 기역과 디귿, 비읍과 피읍 등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난독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의학계에서는 난독증을 뇌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간 지각을 담당하는 우뇌에 비해 언어 기능을 관장하는 좌뇌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게 원인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난독증 아이들은 글을 읽고 쓰는 것 외에 다른 능력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지능이 낮아서 생기는 학습 장애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일각에서는 언어 특성상 우리나라에는 난독증 환자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 난독증을 호소하는 수많은 아이와 학부모들의 고민을 이동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민주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요리사가 꾸민 밝은 성격의 아이입니다. 하지만 민주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읽기와 쓰기입니다.
글을 읽을 때 조사를 바꿔 읽거나 같은 줄을 똑같이 읽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갑자기 쓰기가 힘든 것 같아요. 쓰는 거는 쌍시옷도 있고 쌍비읍도 있고 어제 리을이랑 희응이랑 같이 있는 것도 있고 어려워가지고. 민주는 난독증이었습니다. 문제는 부모가 난독증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작정 한글을 열심히 가르쳐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난독이라는 단어를 제가 인지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전 몰랐거든요. 난독증이라는 게 있는지를 몰랐어요. 간단한 단어도 읽지 못하는 아이에게 무작정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하얀 벽을 만난 느낌?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서 애한테 화를 내게 되고 신경질을 내게 되더라고요. 난독증 치료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부모들은 앞으로의 학교 교육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도 도대체 감이 안 나요. 얘가 앞으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게 될지. 그리고 이 점수를 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았을 때 본인이 어떻게 그걸 견뎌나갈지. 난독증 전문 치료병원을 찾은 상현이. 올해 9살이지만 글 읽기 능력은 겨우 5살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부여읍 벽. 그렇지, 부여읍, 벽. 그런데 선생님이 읍을 빼고 음을 넣을 거예요. 뭐가 되죠? 부여읍 벽. 변. 전형적인 난독증이었지만 부모는 단순한 자폐 증상으로 오인했습니다. 잘못된 치료 방법에 낭비한 돈만 수천만 원입니다. 얘가 저기 어떻게 좀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혼자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놀이 치료도 좀 하고 나중에 좀 6살 때부터는 인지 치료도 해가지고. 문제아로 취급받으며 선생님에게 혼나는 일이 늘었고 친구들에게도 왕따를 당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가슴은 무너집니다. 학기 초에는 제가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누가 놀렸을 때 무시를 한다는 건가. 2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최순자 씨. 최근에는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 아이가 난독증임을 알게 된 이후 치료 과정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겁니다. 그거를 딱 보면 또 스트레스도 오르니까 그냥 좀 먹으면 편안해져요. 그래서 내가 유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난독증에 대한 이해 부족과 스트레스로 부부싸움도 잦아졌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신랑 때 그것도 엄청 많이 싸웠어요. 왜 자꾸 그런 애를 만드냐. 아이는 중학생이 됐지만 담임 선생님에게조차 아이가 난독증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따와 무시를 당할 것이 두려워서입니다. 난독이라고 얘기하면 선생님들도 모르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학습 장애라고 딱 판단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난독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아이와 학부모들의 가슴을 더욱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이동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난독증 학생들을 집중 조명한 기획 시리즈 글자에 갇힌 우리 아이들. 오늘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난독증 치료기관과 사교육 업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학부모들은 난독증 자녀의 치료를 위해서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다녀볼 수밖에 없는데요. 검사에서 치료까지 값비싼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도에 이윤영 기자입니다. 이 정도면은 지금 저희가 논술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어머니. 통신은 35만 원 정도 돼요. 회당 4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80회를 하게 되면 320만 원, 100회면 400만 원. 아이도 힘들어했지만 사실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저희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변화가 없었어요. 병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어머님이 알아서 공부하셔서 해야 된다.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난독증 치료라고 입력해봤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부터 학습 클리닉, 개인 과외 한의원까지 관련 링크와 홈페이지들이 수십 건 넘게 검색됩니다. 이 중 난독증을 고칠 수 있다는 몇 곳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기본 검사에 난독증 추가 검사까지 아이가 진단을 받는데 드는 비용만 벌써 수십만 원. 검사 비용 일단 기본 검사 하시면 30만 원이고요. 그리고 난독증 검사 추가를 하시게 되면 10만 원 정도 들어가시고요. 여기에 대부분 최소 6개월 이상은 훈련을 해야 증상이 나아진다면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안내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훈련을 꾸준히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10개월이에요. 저희가 회당 이거는 그냥 정찰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당 4만 원이에요. 그래서 80회를 하게 되면 320만 원, 100회면 4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업체의 상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훈련 후에는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치료기를 구입해 가정에서 직접 훈련을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훈련에 익숙해지면 집에서 셀프 트레이닝으로 하시고 저희가 조금 관리 차원으로 봐드리는 쪽으로는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잠시만요.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난독증 아이를 위한 개인 과외 교습도 있습니다. 비슷한 아이를 가르쳐본 경험 있는 교사가 있다며 독서 교육에 논술 수업까지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정도면은 지금 저희가 논술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어머니. 왜냐면 지금 책만 읽어서는 말 그대로 그냥 읽기 수업인 거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고 나면은 저희가 보통 한 30에서 35만 원 정도 돼요. 하지만 이런 값비싼 비용에도 학부모들은 일단 아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된다고 털어놓습니다. 난독증이라는 거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그런 데가 없어가지고 도와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답답했고 오히려 그런 사설 기관이 생긴 게 사실은 저는 반가웠거든요. 결국 정부 차원의 검증된 치료센터 마련이 늦어지는 사이 민간 치료기관과 사교육만이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EBS 뉴스 이윤영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부모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난독증 사교육 시장의 실태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설 치료기관들이 난립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에 이동현 기자입니다. 난독증을 앓고 있는 고등학생 아들을 둔 권선아 씨. 권 씨는 초등학교 때 처음 아들이 난독증 진단을 받은 후 수년간 여러 치료기관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난독증을 말끔히 고칠 수 있다는 한 학습 클리닉을 알게 됐고 1년간 지속적인 치료를 해왔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아들의 상태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힘들어했지만 사실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저희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변화가 없었어요. 중요한 거는 아이가 그만큼 훈련을 받았으면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없었고. 난독증을 치료해준다는 각종 사설기관들이 무분별하게 생겨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값비싼 비용을 들여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난독증 진단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심리검사가 잘 알아보면 30만 원대 충분히 세울 수 있거든요. 부르는 게 값이어서 왜냐면 7, 80만 똑같은 검사를 이렇게 하기도 해요. 대학병원에서조차 치료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해 속만 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어머님이 알아서 공부하셔서 해야 된다.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일부 사설기관에선 난독증을 ADHD로 오진해 잘못된 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DHD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아이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변화를 못 느꼈고 사설업체를 전전하다 조기 치료가 중요한 난독증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대가 사설 이제 언어 발달 무슨 연구소였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검사를 간단하게 받았는데 난독증이 아니다. 방문하신 선생님이 한글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빨리 안 늘고 이제 그게 시간이 길어졌어요. 하지만 정작 교육당국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 실태를 파악할 주관 기관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난독증이 아직 학습 부진과 특수교육 어느 쪽에도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수교육부에는 그게 아마 법상이나 뭐 이렇게 개념상 거기다 넣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또 이해가 되고, 예? 또 학습부진의 개념에 넣기에는 아직 이르고.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난독증. 난독증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일부 사설기관들의 상술 속에 난독증 아이와 학부모들의 시름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EBS 뉴스 이동현입니다. 네, 난독증 학생들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 기획 시리즈 글자에 갇힌 아이들. 오늘은 교육당국과 학교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난독증 학생들의 실태를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 교육당국은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한 번 실시한 적이 없고 대부분의 난독증 학생들은 학습 부진아로만 분류돼 있어서 적절한 치료와 프로그램 없이 학생들의 상태만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떤 공부가 좀 힘들었어? 글씨 쓰는 거.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과학 단어 좀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외우는 것도 힘들고. 난독증으로 인해서 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성현이는 평소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주위에서 똑똑하다는 칭찬을 듣습니다. 하지만 국어 수업이 있는 날이면 학교 가기가 두렵기만 합니다. 글자를 읽고 쓰지 못해 친구들에게 늘 놀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IQ가 정상인 성현이는 전형적인 난독증 때문에 성적은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어떤 공부가 좀 힘들었어? 글씨 쓰는 거. 글씨 쓰는 거? 왜 글씨 쓰는 게 어떤 부분이 좀 힘든 것 같았어?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성현이가 난독증이 있다는 것을 안 건 지난해 초. 학교에서 실시한 난독증 검사에서 난독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습 부진아로 낙인 찍혔던 성현이는 본격적인 난독증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학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금은 술술 책을 읽어내려갈 정도로 읽기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아침 아빠가 샴푸로 머리 헹구고 회사에 가요. 회사에 가는 해바라기가 피어 아주 예뻐요. 어릴 때 난독증 진단을 받고 치료한 성현이는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난독증에 대해 잘 모르거나 무관심한 상황. 난독증 학생들은 학습 부진아로, 지진아로 또는 말썽꾸러기로 방치돼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700만 명 가운데 5%인 33만 명 정도가 문자 해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당국의 실태조사는 전무한 상황. 교육부는 600억 원 이상을 들여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심층검사와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난독증 진단체계와 치료, 교육 프로그램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교육당국과 가정의 무지와 무관심 속에 난독증 학생들은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별도로 지금 학습 부진 원인을 따졌을 때 난독증으로 인해서 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난독증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습 부진 학생들과 묶어 문제풀이 위주로만 지도하고 있어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선생님들이 그 계획된 수업을 늘 해 나가셔야 하고 일반적인 학습 부진아를 지도하기에도 사실은 굉장히 벅차거든요. 난독증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 환경 속에 우수 자원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BS 뉴스 이동현입니다. 학습 부진으로 고통을 겪는 건 다문화 학생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문화 고등학생의 30%는 학습 부진을 겪고 있고 이 가운데 80%는 현저한 읽기 곤란, 즉 난독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문화 학생 역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난독증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이윤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난독증 학생을 분류하기 위한 특별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검사 도중 유독 한 학생에게서 일반 난독증 유형과 다른 독특한 유형의 읽기 장애가 발견됐습니다. 주로 종성이라든가 이중모음이 생긴데 이 학생은 벌써 초성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사 결과 이 학생은 아버지는 한국인이고 어머니는 중국인인 다문화 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언어가 섞이면서 읽기 장애가 나타난 겁니다. 다문화 학생의 읽기 부진은 학습 부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 단어 좀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외우는 것도 힘들고 진도도 별로 잘 못 따라가고. 하지만 일반 학교에서 이들을 위한 읽기 전문 교육 과정은 전무한 상황. 중도에 입국한 학생들 위주로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고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또는 다문화 애들 어느 학교로 다 가서 교육받아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개별 학교 가기도 또 어렵고 거점으로 하기도 어렵고. 전문가들은 다문화 학생도 난독증 학생과 같이 전문 강사와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역시 체계적으로 읽기 전문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면 훨씬 우수한 성취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난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 무관심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EBS 뉴스 이윤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용경빈 아나운서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앞으로 한 주간 단독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난독증 학생들을 집중 조명하는 기획 시리즈 글자에 갇힌 아이들. 오늘은 우왕좌왕하는 교육당국의 난독증 정책을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교육당국은 난독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정 프로그램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의학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난독증 학생들에게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그 이유를 이동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계속 진행을 한 거고요. 의학 쪽 전문가가 들어간 건 아니네요. 그렇죠? 난독증인지 읽기 장애인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많이 모르세요. 아,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어? From the kids today in every way. 지난해 서울시 교육청이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각급 학교에 도입한 시지각 훈련 프로그램. 컴퓨터를 이용해 눈동자의 근육 운동을 돕고 눈동자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 기계로 훈련한 결과 실험학생 가운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절반 이상에서 난독증 개선에 효과를 봤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당시 대부분의 언론에서 보도할 정도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 첫해 성과 보고서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계속 진행을 한 거고요. 하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학계에서는 이 같은 시지각 훈련이 난독증과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는 난독증이 도형은 거꾸로 그리지 않고 알파벳 철자만 뒤집어 쓰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시각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또 세계 최고 의학학술지인 란싯도 시지각 훈련법이 근거가 없다며 치료에 적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글씨가 움직이거나 떠 보이는 거라는 표현은 많이 하지만 그것은 심하게 집중하다가 생긴 그런 본인이 느끼는 착각 현상이지 시지각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치료법은 여전히 일부 사설학습 클리닉과 한의원 등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검증 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서울교육청이 도입한 시지각 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업체 관계자가 연구 책임자로 돼 있을 뿐 의학계 전문가가 검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자가 지금 보니까 거기 연구소에 투장으로 돼 있네요. 의학 쪽 전문가가 들어간 건 아니네요. 그렇죠? 또 음악을 이용해 특정 주파수에 익숙하도록 하는 청지각 훈련법과 색깔이 있는 렌즈를 사용하는 방법도 학계에서는 효과가 증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뇌의 음운 처리 문제를 난독증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의 형태와 음성의 연결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글자가 어떤 소리를 갖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집중적인 음운 인식 훈련이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언어적인 문제로, 의문의식 능력 문제로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가장 검증되고 가장 실수가 적은 치료법을 해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윤리적이지 않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우왕좌왕하는 정부 대책. 난독증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더욱 멀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EBS 뉴스 이동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 난독증이란 병을 앓고 있을까요? 실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초등학생의 5%가 난독 현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당초 난독 학생이 거의 없을 거라는 교육당국의 입장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인데요.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난독증 인구는 크게는 30%에서 작게는 1%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학습 장애와 학습 부진의 차이를 구별하기가 어렵고 전문가에 따라 진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육행정가들은 난독 학생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연구자들은 3에서 5% 정도로 추정해 큰 의견 차이를 보여왔습니다. 난독증인지 읽기 장애인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교사 선생님도 그렇고 또 그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많이 모르세요. 아,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초등학생 5%가 읽기 부진 위험군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과 한림대 연구팀이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동안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1, 2학년에서 5.1%가 읽기 부진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학년은 읽기 자체에 문제가 있었고 3학년 이후부터는 내용 이해와 읽기 속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실제 이런 읽기 부진에 상당히 위험한 아이들, 난독의 현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학업에 대한 의지가 약하고 적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읽기 부진이 학생의 정서적 문제와 생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입니다. 대상이 정해졌다면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장기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바로 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고. 때문에 전문가들은 난독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저학년부터 읽기 영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EBS 뉴스 이윤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난독증 학생들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 기획 시리즈 글자에 갇힌 아이들. 오늘은 난독증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난독증 치료는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빠른 개입이 가장 중요한데요. 하지만 현실은 난독증에 대한 미미한 인식 때문에 혹은 제대로 된 검사 체계가 없어서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학년 2학기가 지나도 이제 나아지질 않아서 그때는 병원에 좀 가봐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난독증을 앓고 있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전성희 씨. 아이가 난독증 판정을 받은 건 3학년 2학기에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실제로 증상이 나타난 건 1학년 때였지만 글쓰기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병원을 찾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숫자 계산 같은 거는 그래도 그냥 그런 대로 따라간다는 정도 느낌으로 했었거든요. 2학년 1학기 정도까지 이제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2학년 2학기가 지나도 이제 나아지질 않아서 그때는 병원에 좀 가봐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난독증에 대한 늦은 진단이 치료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원인을 모른 채 아이의 집중력만을 계속 탓하거나 단순히 늦돼서 그럴 거라는 오해들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겁니다. 교육 시스템 내에서의 무관심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교육당국이나 학교 차원에서의 검사 체계가 전혀 없는 데다 혹시 학교에서 증상이 발견돼도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뭐 기초학력 관련해서 인턴교사를 쓰고 특수 선생님들을 쓰고 있지만 그런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하지만 난독증 치료에 있어선
무엇보다 빠른 개입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특히 난독증은 읽기 속도가 늘지 않는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치료해야 개선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학교와 전문기관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해 난독증에 대한 빠른 진단과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조기 선별 작업, 특히 유치원에서부터 되도록 빨리 조기 선별해서 거기서 하면 더 빨리 더 쉽게 후유증을 안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학교와 가정에서의 세심한 주의와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관심만이 난독증의 때늦은 진단과 치료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EBS 뉴스 이윤영입니다. 네, 이렇게 주변에 적극적인 관심이 특효야 될 텐데 대표적으로 난독증 학생들을 가장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심이 있어도 관련 지식을 배울 만한 연수 과정도 없고 또 수업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도 없어서 현장에서의 고민은 깊어만 지고 있습니다. 민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겨울방학이 한창이던 지난 1월, 전국에서 온 교사 수십 명이 난독증에 관한 민간 교사 연수를 받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전문 연수를 충분히 마련해주지 못하다 보니 필요성을 느낀 일부 교사들이 직접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이렇게 법, 탄, 통이 있어요. 이 중에서 다른 척소리는 어떤 걸까요? 그러면 법이요 어떻게 다르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민간 연수가 마련된 건 교사들이 난독 증상을 보이는 학생을 발견하더라도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실제로 올해 정부의 교원 연수 계획에도 학습 장애에 관한 내용은 있지만 난독증만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상황. 어떤 내용 중점적으로 좀 추진해달라 하는 내용들이 한 70여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내용들 중에서 그게 하나거든요. 연수원에서 이제 그거 반영해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는 아직. 때문에 일선 교사들은 현장에서 난독증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으려면 정부 차원의 전문적인 교사 연수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학교에서 지도하다 보면은 그런 읽기 능력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끌어줘야 될지 막막하고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을 위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고. 또 난독증 학생은 일반 학습 부진 학생처럼 지도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단순한 방과후 수업보다는 언어치료사 등 전문 인력을 학교에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제가 혼자 학교에서만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 또 지역사회와 연계된 그리고 그런 것을 학교에서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좀 되면 좋겠다. 부모만큼이나 아이들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교사들.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늘면서 학교 내 전문 인력 배치와 체계적인 교사 연수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민진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EBS 뉴스입니다. 오늘은 난독증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난독증 학생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최근 주정부 차원에서 난독증 학생들의 진단과 검사를 지원하는 법안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현지에서 이윤영 기자입니다.
I was actually unable to read for at least 2 years. I was 2 years behind the rest of my class, and of course I went through what everybody goes through, is teasing. Yeah. 병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어머님이 알아서 공부하셔서 해야 된다.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면은 지금 저희가 논술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어머니. 35만 원 정도 돼요. 해당 4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80회를 하게 되면 320만 원, 100회면 400만 원. Right. Yes. So the schools, yeah, it's always money, right? My husband and I noticed some things with Samantha, like she wasn't talking at the right age and she couldn't do ABCs with the blocks, nothing insequential. So I started asking teachers, doctors, everybody, and they kept saying, she's fine, she's fine. 지난 1월 미국 뉴저지주에서 특별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일명 난독증 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주 정부 차원에서 학생들의 난독증 검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부터 뉴저지주에서는 난독 증상을 보이는 모든 학생들이 난독증을 비롯한 학습 장애에 대한 정밀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What it did is said you have to adop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dyslexia in the state of New Jersey to make sure that all children who show signs of some sort of reading disability are screened by the time they're in first or second grade. That's important as well, and that will make a real difference. 여러 가지 난관 속에서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건 난독증 딸을 가진 베스 씨의 9년에 걸친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베스 씨는 자신과 같이 난독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으고 의회에 찾아가기를 수십 번, 마침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딸이 난독증 진단을 받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과 1만 달러가 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학교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던 베스 씨. 베스 씨는 일반 교육의 범주 안에서 난독증 아이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이번 법안이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Since I've done it, everybody's coming to me from different states across the country. I get emails, I get phone messages, and people are saying, what can we do now? We want to get it passed. Because now that they've accepted that it's out there, now that everybody knows it does exist, it's real. 이제는 고등학생이 된 베스 씨의 딸 사만다 역시 이번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I feel like I want to help them, and I just didn't want anyone to struggle like I did, and my parents helped with a lot. I mean, they were the most supportive. 실제로 이번 법안은 그동안 학교에 관심 밖에 있던 난독증을 주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난독증 아이들의 올바른 지도를 위해 일반 학교 교사들에게 난독증과 관련한 교사 연수를 의무화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숨어있던 난독증을 알리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이 미국 사회의 교육 시스템의 변화의 바람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EBS 뉴스 이윤영입니다. 네, 이 같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곳은 미국뿐만이 아닌데요. 유럽의 학교들에서도 난독증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 수업에서부터 대안 학교까지 난독증 학생을 위하는 영국 학교들의 모습을 이동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한 대안학교.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의 읽기 수업이 한창입니다. Mainstream school, we had harder sheets, and at year 2 it was really hard. But now year 6, I'm doing these sheets here. It's much easier and much more fun. 난독증 대안학교로 2년 전 문을 연 이곳은
현재 30명의 난독증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입학부터 정부가 제공하는 전문 검사지를 통해 체계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고 증상에 따라 단계별로 반을 나누어 수업이 진행됩니다. 전문 자격을 갖춘 교사들이 진행하는 수업은 철저하게 읽기와 쓰기 능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This is reading and spelling, and we have lots of different sensory games that we can play so that they're learning but playing at the same time so it's enjoyable for them. 정부는 학생들이 일반 학교의 교육 과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학습 부진을 겪는 아이들이 다시 일반 학교로 복귀하는 것이 이 학교의 목표입니다. They've focused on academic work and the child has failed in the academic work. It might be that the child has very good practical skills, but the school might not be able to support those skills. 옥스퍼드에 위치한 또 다른 학교. 영국의 일반 중등학교인 이곳은 난독증 학생을 위한 특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전체 학생 400여 명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난독증 학생들입니다. 이 가운데 읽기와 쓰기 성적이 저조한 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주 1회 특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아로까지 낙인 찍혔던 학생들은 수업을 받은 이후 성적이 크게 올랐습니다. I've noticed ever since I started doing the course, I can spell words a lot better now. Like some I couldn't spell before. And I don't do languages anymore, so I don't do French, which really helps. I can really concentrate on getting English good. 학교 차원에서도 난독증 학생들을 위한 지원은 계속됩니다. 일반 학생과 함께 학년 말 시험을 치를 때 20% 이상 시간을 더 주고 수업 시간에는 컴퓨터와 음성 지원 프로그램 등 수업 보조기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We have a program that all our students with computers can use a program which reads the text back to them, and this is a very useful program to check your work. I use another computer program which will take them through their spellings. 지난 30년 동안 난독증 특별 수업을 진행하면서 졸업생 가운데는 성공한 인사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난독증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습니다. Where students very often have been through an educational process, have not been able to, they don't feel they've very much to offer sometimes. And so actually by building their self-confidence, we can unlock some of that great intellectual ability that they have. 학습 부진이라는 편견으로 사회에서 낙오되기 쉬운 난독증. 영국은 학교가 이들의 방어막이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옥스포드에서 EBS 뉴스 이동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EBS 뉴스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10%가 겪고 있다는 난독증. 특히 미국은 전체 어린이의 15% 정도가 난독증 증상을 보인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있고 또 이에 따라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도 활발합니다. 20년 동안 난독증 연구를 해온 미국의 난독증 전문 센터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I'm very close, I can't see. After school, she found it a bit of a punishment. There was more work, and she was very, very tired. It's not going to be a question of turning a light switch on. And the worrisome thing about it is if you think it's the eyes, then children get sent for eye training. 미국 코네티컷주에 위치한 예일대의 한 연구센터. 세계적인 난독증 전문센터로 불리는 이곳에서는 난독증에 대한 최신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Was that good? Yeah, it was really I've been practicing. Yeah, really. That's so. 뇌 영상 연구를 통해 난독증 극복의 가능성을 밝혀낸 것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난독증 초기의 아이에게 1년간 특수한 읽기 치료를 한 결과 의문인식과 관련해 문제가 됐던 뇌 부위들이 살아난 겁니다. To ask children and adults to read and to see what areas of the brain
or used when children are reading, and then to see how those different brain areas are activated if you ask a group of dyslexic children to read. 일련의 연구 결과에 따라 난독증의 원인을 뇌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셰이위츠 박사 부부. 때문에 난독증 치료에서는 단순한 시지각, 청지각 훈련이 아닌 의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읽기 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I can understand how people would think that way, but science says no. It's not the eyes. And the worrisome thing about it is if you think it's the eyes, then children get sent for eye training. 실제로 이곳 연구센터에서도 의문 훈련을 기초로 한 다양한 읽기 프로그램으로 난독증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난독증 환자들을 돕는 동시에 이를 통한 임상 연구까지 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이뤄지는 셈입니다. We formed the center, and our mission is twofold: to increase public awareness of dyslexia so that people understand it, and to do research so we know more about it. But also, and this is what we're doing quite a bit of research now, but one of the things that we think is so urgent is action. 셰이위츠 박사 부부는 난독증의 빠른 진단과 치료를 위해선 난독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곳 난독증 센터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부모나 교사 등 일반인들에게 난독증을 알리는 운동을 펼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Perhap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make the person, it's the child and their family, aware of what dyslexia is, what the course of it is, that it's a condition that can be treated. So the first thing you want to do is make that diagnosis and let people know what they have and that it has a name and that and there are treatments for this. 지금도 계속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인 난독증. 난독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연구 지원만이 난독증 극복의 지름길이라는 지적입니다. 코네티컷에서 EBS 뉴스 이윤영입니다. 맹모 삼천지교. 아이의 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건 영국 엄마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작은 시골 마을의 평범한 가정주부가 학교에 적응 못하는 난독증 딸을 위해 홈스쿨을 시작했는데요. 이 홈스쿨이 점차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의 허가를 받은 자율학교로 성장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난독증 전문가로 변신한 나린다를 만나보시죠. 이동현 기자입니다. 영국 남동부 켄트의 한 시골 마을. 마을 회관 건물에서 그룹 수업이 한창입니다. So you're going to hit, and when I say go, 2, 5, 8, 1. Fire! 학생들은 숫자판에 공을 던져 맞추고 간단한 게임을 통해 집중력을 높입니다. 모두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가정주부인 나린다는 난독증 학생을 위한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년 전 딸이 난독증으로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딸을 위해 홈스쿨을 시작했습니다. Taught her after school. She found it a bit of a punishment. There was more work, and she was very, very tired because her brain was working so hard to try and fit into the learning style at school, and it wasn't working. 직접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 과정도 공부했습니다. 나린다의 교육 방식은 입소문을 탔고 난독증 아이를 둔 부모들은 하나둘씩 자신의 자녀를 맡겼습니다. Their reading's improved. They're certainly more. They're confident. They're very happy. It's not going to be a question of turning a light switch on. 나린다는 지난해 9월 지역교육청의 정식 허가를 받아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스쿨로 2~3명을 가르치던 수업이 1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난독증임을 밝히기 꺼려하던 부모들도 이곳에서 매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By parents, more and more, can you do it? Well, when you're only doing one-to-one, there's only so many hours in the day that you can do that. So I thought, well, if I try small groups, I can access more children, help more children.
주 2회 5시간씩 아이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체계적인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 수업과 병행하며 아이들은 공부에도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And every morning I was staying at home and then getting tutored and then going into school in the afternoon. That helped a lot and that got my confidence right up again. 학생 10명 중 1명은 난독증인 영국. 홈스쿨에서 시작한 시골 마을의 자율학교가 난독증 치료 교육의 또 다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 켄트에서 EBS 뉴스 이동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EBS 뉴스는 난독증 학생들의 실태를 집중 보도하면서 우리나라는 난독증 학생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치료보다 더 힘든 건 난독증에 대한 주위 편견이라고 합니다. 단지 글을 읽거나 쓰는 것이 남보다 조금 더딘 것뿐인데 마치 큰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는 시선이 이들에게 더할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민진기 기자입니다. 선생님들은 그거를 장애하고 연결을 하시는데 엄마들 복도에 와서 기다려라. 애가 갑자기 어떻게 변할지도 모른다. 발달성 난독증을 갖고 있으면 다른 쪽의 뇌가 더 활성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We don't want to pull them out of anything else because they need to be in with the other students learning about language arts, math, social studies, science, and I think it's nice that 난독증을 앓고 있는 초등학생 아들을 둔 강주희 씨. 강 씨는 벌써 5년째 각종 병원과 학습센터를 오가며 아들의 치료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랜 치료로 지친 그녀를 더욱 힘들게 한 건 난독증에 대한 주변의 편견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거를 장애하고 연결을 하시는데 보통 그 행동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그래가지고 엄마들 복도에 와서 기다려라. 애가 갑자기 어떻게 변할지도 모른다. 좀 정신질환하고 혼동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난독증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이 아이와 학부모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읽고 쓰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교육 시스템에선 난독증 아이의 증상이 유독 더 도드라져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교 문화에서는 이렇게 공부 성적이 낮다라는 게 굉장히 큰 말하자면 일종의 그 결함이라든지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제 비록 교과 성적에서는 낮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재능이 있는 경우는 그게 많이 인정이 되고 수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난독증은 말 그대로 읽기 장애. 특별히 지능이 낮거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 힘든 일종의 학습장애인 겁니다. 오히려 일부 학자들은 난독증의 경우 뇌의 다른 부분이 강화되면서 남다른 소질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문자가 아닌 그림이나 구조를 통해 사고를 하기 때문에 건축이나 디자인, 음악 등에서 남다른 재능을 보인다는 겁니다. 발달성 난독증을 갖고 있으면 다른 쪽의 뇌가 더 활성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능력을 그쪽으로 개발시키는 거, 이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난독증 아이를 무조건 학습 부진화로 치부하기보다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이 아이들의 다른 재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와 함께 난독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사 연수나 부모 교육 등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적인 능력이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릴 수 있는 용어가 마련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교사 선생님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우리나라 학생 가운데 난독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들은 약 5%. 우리 사회가 먼저 난독증에 대한 색안경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어떤 체계적인 교육도 빛을 발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EBS 뉴스 민진기입니다.
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학교와 교사 차원의 배려는 물론이고요. 친구들의 편견 없는 행동과 시선이 난독증 아이가 일반 학교에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윤영 기자입니다. 미국 뉴저지주에 위치한 한 공립학교. 유독 글 읽기를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문인식 수업이 한창입니다. Okay, can everyone hands up and tap grip? Ready? G, 현재 이 학교의 난독증으로 추정되는 15명의 학생 모두는 이런 특별한 읽기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국어나 수학과 같은 주요 과목이 아닌 교양 과목 시간을 이용해 전문 자격을 가진 교사로부터 체계적인 집중 훈련을 받는 겁니다. I like it. I like coming here and learning about words and reading the stories we do here. 일반 수업 시간에도 난독증 아이들을 위한 교정 치료와 배려는 계속됩니다. 아이들의 읽기 속도를 높여줄 수 있는 음성 지원 프로그램이나 아이패드 같은 도구들을 수업에 활용하게 하는 겁니다. 또 필요하다면 시험 시간이나 교실을 조정해 주기도 하고 숙제를 도와줄 과제 도우미도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난독 증상이 있더라도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가 아닌 보통의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We don't want to pull them out of anything else because they need to be in with the other students learning about language arts, math, social studies, science, and I think it's nice that we can pull them out for this very short time to work on this one specific thing and not have them fall behind or lose anything else. 이런 교육이 가능했던 건 무엇보다 교사나 주변 친구들의 편견 없는 시각이 바탕이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학교의 교사들은 난독증 아이들이 단지 읽고 쓰는 것이 더딜 뿐 친구들과 어울려 학교 생활을 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No, we're not finding any socialization problems right now. Everything's just that academically they're struggling. 학교 차원의 따뜻한 배려와 주변의 편견 없는 시선들이 아이들의 난독증 극복에 큰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EBS 뉴스 이윤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난독증이 있어도 사회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겐 약점마저 좋은 방향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요. 약점을 성공의 열쇠로 바꾼 배우 조달환 씨를 만나봤습니다. 네, 힘들었던 학창 시절을 보내고 지금은 하고픈 연기를 마음껏 펼치는 배우 조달환 씨. 그가 직접 경험한 난독증은 어떤 걸까요? 민진기 기자입니다. 난독증은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이고 아주 힘든 시기였습니다. 배우 조달환 씨. 다소 어눌한 말투와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 난독증이 있다고 고백해 화제가 됐지만 정작 자신이 난독증인 것을 안 지는 불과 몇 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만화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만화책 읽을 때 울렁증이 올라와요. 답답하고 심장박동수가 늘어나고. 학창 시절 책만 보면 나타났던 울렁증, 책을 쉽게 읽어내는 친구들에 대한 부러움, 남들은 한 번에 이해하는 책을 수없이 읽어야 간신히 이해했던 경험, 이 모든 것이 난독증 때문인 것을 한 지금은 속이 다 시원하다고 말합니다. 이제야 속이 시원해요. 내가 왜 학교 다닐 때 그랬는지, 나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오르질 않아요. 이제야 그게 이해가 되고. 학창 시절엔 학습 능력이 뒤진다는 생각에 한없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 이게 부모님들이나 이게 머리가 나빠서 그런다거나. 아, 난 머리가 나쁘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본을 외워야 하는 배우의 길을 선택하게 된 조 씨. 하지만 이 치명적인 약점도 그에겐 장점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4번, 5번 읽어야 간신히 한 번 정도 마음속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근데 다행히도 연기가 외워가지고 연기를 잘할 수는 없더라고요. 이거를 깨우친 순간부터는 너무 즐거워지는 거예요. 조 씨는 읽는 것을 중시하는 우리 교육 과정에선 난독증 아이들이 무능력자로 낙인 찍히기 쉽지만 이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보여준다면 감성과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녀분들이 뭐에 미소 짓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선물이라고 또 받아들이고 친구들한테 굉장히 좀 힘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난독증은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는 조 씨. 약점도 어떤 사람에겐 성공의 열쇠가 된다는 말은 조 씨를 두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입니다. 분명히 자신 안에 책을 읽지 못하는 거에 대한 하늘에서 내려준 반대 부분으로 뭔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을 거예요. EBS 뉴스 민진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난독증이 있는 한 영화 배우의 성공담을 들어봤었죠. 난독증,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에도 더 이상 걸림돌만은 아닙니다. 네, 난독증이 있던 한 소녀는 선생님이 됐고 자신의 경험을 발판 삼아 난독증 학생들을 위한 연구, 치료 전도사로 나섰습니다. 그 주인공 김중훈 선생님을 만나보시죠. 이동현 기자입니다. 난독증은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이고 아주 힘든 시기였습니다. 일선 교사들에게 난독증 관련 강의를 하고 있는 김중훈 씨. 논문에는 보니까 우리나라는 한글이 아주 우수해가지고 학습장애 난독증 및 학습장애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은 어엿한 초등학교 교사지만 김 선생님도 난독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알림장을 못 적으니까 받아쓰기 숙제하고 숙제 다 하고 집에 가고 초등학교 1학년은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이고 아주 힘든 시기였습니다. 결국 떠듬떠듬 소리내어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한번 어떤 내용을 들으면 잘 잊지 않는 자신의 장점도 파악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공부할 때 소리내서 읽으면서 그러니까 떠듬떠듬 읽지만 소리내서 제가 읽으니까 잘 기억되더라고요. 자신이 난독증인지도 모른 채 방치돼 있는 학생들을 보면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라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편을 잡으면서 난독증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수많은 난독증 학생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결국 김 씨는 난독증 치료 전도사로 나섰습니다. 누군가는 그 아이들을 잘 도와주고 그 부모님들을 지원해주는 사람이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돼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국내외에 난독증 책을 섭렵하고 전문가들과 난독증 관련 토론회를 열고 국회와 관련 국가기관을 찾아다니면서 난독증의 실태조사와 치료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난독증 관련 교재도 개발해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일들을 정부가 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드는 일, 이 아이들을 빨리 찾아내서 도울 수 있는 진단 도구를 개발하는 일, 3가지 일들을 제가 해왔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난독증 전문가가 된 김중훈 씨. 김 선생님의 희망사항은 첫 번째로 좋은 교사가 되는 것. 두 번째는 난독증이나 어떤 이유로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을 보석같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공부를 못하거나 또는 약점이 있는 아이들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은 좀 적은 것 같아서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좀 도와주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그 희망입니다. EBS 뉴스 이동현입니다. 네, 이런 난독증의 증상들을 살펴보면 이 가운데 글씨가 회전을 한다든가 비슷한 글자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난독증을 가진 한 디자이너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난독증 아이들을 위한 서체를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글씨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질까요? 이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기업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최혜선 씨.
최 씨에겐 업무 외에도 열정을 쏟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난독증을 위한 한글 서체를 개발하는 일입니다. 영국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 우연히 자신이 난독증인 사실을 알게 됐고 벌써 2년째 난독증 서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체 디자인을 배우게 됐는데요. 그때 어떤 서체를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읽기에 대한 재미와 어려움을 동시에 갖고 있는 제가 재밌게 해볼 수 있는 토픽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게 됐죠. 이미 영어권 국가에서는 발달성 난독증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서체들이 개발돼 있는 상황. 알파벳에서 중력 방향인 아래쪽을 더욱 두껍고 무겁게 그리거나 글자 일부의 높이를 길게 그려서 글이 회전하지 않도록 돕는 원리입니다. 문제는 한글의 경우 영어 같은 나열형이 아닌 조합형의 글자이기 때문에 한글만의 언어적 특징을 바탕으로 서체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 예컨대 흔히 붓글씨에서 보이는 삐침을 빼보거나 받침의 변화를 줘보면서 난독증 아이들이 좀 더 보기 편한 글자 모양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느끼는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시옷 같은 경우에 받침에서 앗이라고 하면 시옷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이렇게 빛나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시옷을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그려준다던가. 그녀는 난독증 서체로 아이들의 증상이 완전히 개선되진 못하더라도 다양한 시각적 실험을 통해 난독증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는 것 자체가 의미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보다 체계적인 서체 개발을 위해선 선진국처럼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합니다. 정말 전문 언어 혹은 인지과학 혹은 의학 쪽, 재활의학 쪽, 그리고 심리학 쪽 전문가들이 다 같이 작업해야 되는 작업이긴 하거든요. 그런 전문가들이 이렇게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지원과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죠. 스스로를 난독증을 알리는 하나의 매체라 말하는 그녀.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난 소중한 시도들이 숨어있는 난독증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이은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난독증 아이들이 겪는 고통과 현실, 그리고 선진 사례를 총망라한 기획 시리즈 글자에 갇힌 아이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네, 우선 가장 시급한 건 표준화된 한국형 진단 검사 도구와 그에 맞는 치료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병원에서 써보면 좀 옛날에 만들어져서 그런지 진짜 하나도 못 읽는 난독증 애가 와도 정상 결과가 나올 정도로 특별하게 다른 프로그램으로 학습하지 않더라도 일반 교육 과정에 그대로 자연스럽게 It becomes essential then for these individuals to have extra time. 경기도에 위치한 한 난독증 전문 치료기관. 난독증 아이들을 위한 의문인식 훈련을 비롯한 언어 치료가 한창입니다. 이곳에서는 수년간 난독증 아이를 치료해온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검사 도구를 만들어 난독증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써보면 좀 옛날에 만들어져서 그런지 진짜 하나도 못 읽는 난독증 애가 와도 정상 결과가 나올 정도로 조금은 이제 올드 패션이 돼버려서 좀 이제 진단에 제한점이 있어서.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일부 사설 치료 기관들이 영어권의 난독증 검사 도구를 그대로 차용해 쓰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글과 영어는 음운 구조 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언어에 맞는 검사 체계를 개발해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You need to develop the tools in the Korean language. They can't be totally translated. Many of the tests that we use in an English-speaking country like the United States are not translatable meaningfully to Korean.
난독증 치료를 위한 전문 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체계적인 진단과 치료를 위해선 난독증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핵심 센터를 중심으로 학제 간 통합 연구가 활발히 이뤄져야만 한국형 난독증 치료법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몇 군데 아주 핵심적인 센터가 생겨서 또는 대학과 연계해도 좋고요. 그런 핵심적인 센터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그런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표준화된 난독증 진단 검사와 그에 맞는 치료법 개발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EBS 뉴스 이윤영입니다. 네, 이 표준화된 한국형 검사 도구와 치료법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이와 함께 꼭 수반돼야 할 것이 바로 난독증에 대한 의식 변화입니다. 난독증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선 교육 당국은 물론 교사와 학교, 일반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현 기자입니다. 난독증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난독증 학생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입니다. 지금처럼 난독증 아이들을 일반 학습부진으로 지도해서는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미국 등 선진국처럼 학교에서 난독증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말 국내 현장에 맞고 그리고 빠르게 조기에 아이들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기준을 마련을 해서 그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일선 학교에 내려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제 난독증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해 학교가 다양한 학습 보조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말 그대로 읽기에 취약한 아이들인 만큼 음성으로 녹음된 오디오 교과서나 스마트 기기 등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오디오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스크린 리더 같은 걸로 학습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별하게 다른 프로그램으로 학습하지 않더라도 일반 교육 과정에 그대로 자연스럽게 특히 시험을 면접 형식으로 보게 하거나 추가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은 난독증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공정한 평가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It becomes essential then for these individuals to have extra time. Legally in this country, it's their right, but it should be in every country. I don't know how Korea works. 이와 함께 난독증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의 난독증 치료는 의료보험이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학부모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편견과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던 난독증. 정부와 학교, 시민 모두의 의식 변화와 노력이 있어야만 난독증 아이들이 꿈을 펴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EBS 뉴스 이동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뉴스에서는 지난 2주 동안 난독증 학생들의 실태를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 초, 중, 고등학생 가운데 무려 33만 명 정도가 난독증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학교는 이 학생들을 단순히 학습 부진화로 낙인 찍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네, 난독증은 조기에 발견해 집중적으로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 당국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취재한 이윤영, 이동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두 분 어서 오시죠. 네. 자, 이 보도 특집 글자에 갇힌 아이들 모두 21편이 총 나갔습니다. 집중적으로 이제 보도해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좀 이 난독증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뭐 우리 주변에 가정이나 학교 이런 환경에서 쉽게 좀 난독증을 의심해 볼 만한 어떤 요소들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이번 보도를 보면서 우리 아이도 혹시 난독증이 아닐까, 어떤 증상이 있어야 난독증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는데요. 예. 난독증은 일단
읽기와 쓰기 속도가 현저하게 느린 것이 핵심 증상입니다. 실제 임상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5, 6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글을 익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가 겨겨 이렇게 소리를 듣고 말은 하지만 소리와 철자를 연결하지 못하고요. 이 자음과 모음의 철자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글을 읽을 때 좀 더듬더듬 읽는다든지 다 읽고 나서도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든지 그런 경우도 많고요. 이제 대신에 다른 사람이 읽어주면은 또 잘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글의 경우에는 이제 리을과 디귿을 반대로 쓰는 경우가 많고 읽으면서 조사나 접속사를 자주 빼먹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또 글을 읽다가 줄을 점프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제 특히 초등학교를 다니는 나이가 되면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이 받아쓰기 점수가 현저하게 낮다는 건데요. 이제 미리 연습을 하면 어느 정도 하지만 예고되지 않은 받아쓰기에서 이제 아이가 너무 점수가 낮게 나온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면 난독증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학부모님들은 이 증상을 좀 유념해서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동현 기자, 무엇보다 난독증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통이 정말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경험은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제가 이 현장에서 직접 취재해본 결과 이 난독증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의 고통은 정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우선은 부모들이 자녀가 난독 현상이 있다는 걸 판별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또 돈이 낭비됐는데요. 이 학부모 대부분이 난독증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그렇다 보니까 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난독증인 걸 알아도 이 전문 치료기관을 찾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 행동장애라고 하죠. 이 ADHD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 잘못된 치료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부모가 알더라도 혹시 아이에 대한 편견이 생길까 봐 담임 교사에게도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 스트레스를 못 견뎌 우울증 약을 먹는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학부모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요즘도 사실 저도 약간 약을 먹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애가 컨트롤을 못하겠는 거예요. 욱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더라도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뭐 이래요. 네,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부 차원의 센터나 치료기관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설 치료기관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이윤영 기자께서는 사설 치료기관들의 문제점이 뭐라고 보시나요? 네, 이게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저희가 가장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난독증 사설 치료기관이었습니다. 이 실제로 저희 보도 가운데 가장 큰 반향을 일으켰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앞서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현재 국내 난독증 치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진단이나 치료 부분이 전적으로 사설 기관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부 차원에서 난독증과 관련한 제대로 된 연구를 진행을 했다거나 뭐 진단기관 내지는 치료기관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전문가들의 추정치만 보더라도 국내의 난독증 아이들이 33만 명 정도인 상황에서 이 아이들을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사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집에서 아무리 한글을 가르쳐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아이가 지능이나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런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이제 사설 치료 기관을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네, 아무래도 값비싼 사설 치료 기관보단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이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부도 아직 뾰족한 대책은 없다고 하죠? 네, 아직까지 뭐 우리 정부는 이 난독증에 대한 심각성을 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취재를 해본 결과 교육부의 경우에 난독증을 특수교육 대상에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또 일반 교육 대상에 넣어야 하는지 이런 정책적인 판단조차 아직 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겨우 이 난독증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수준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난독증이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데 이 전수조사가 끝나야지만 이 난독증 학생에 대한 특별 지도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또 난독증 치료와 교육이 학교에 적용되기에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뭐 사회적으로만 봐도 사실 이제 좀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 중에서도 바로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난독증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난독증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금처럼 학교나 가정에서 단순히 학습 부진화로 취급이 되거나 이제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 이런 오해의 시각들이 난독증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막고 있는 건데요. 네. 일례로 저희가 이번에 방문한 그 미국 예일대의 난독증 전문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 센터의 이름이 그냥 난독증 센터가 아니라 난독증 창의력 센터입니다. 예. 이제 이 센터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 또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난독증을 마치 큰 병처럼 인식을 하고 선뜻 이런 센터를 방문하는 걸 주저하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난독증 아이들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거부감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이름을 지었던 거죠. 이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좀 소소한 부분 하나에도 신경을 써서 이제 난독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미국에서 난독증 전문 센터를 찾아가 봤으니까 더 피부로 느꼈을 것 네, 같아요. 또 기사를 보니까 선진국들은 난독증에 대해서 상당히 뭐 관심도 많고 지원도 잘 돼 있더라고요. 학교와 정부 지원 외에도 민간단체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다면서요? 네, 저는 이제 영국에 가봤는데 영국의 경우는 이 민간 단체가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난독증 협회인데요. 이 난독증 협회를 통해서 치료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무려 한 40년 정도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 60여 개의 자선단체와 지역 협회에서 한 5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곳은 또 1년에 16,000통의 문의 전화가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데요. 이 절반은 난독증 학생에 대한 문의 전화고 이 나머지는 난독증 성인들도 이렇게 문의 전화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영국은 인구의 한 10% 정도가 난독증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민간단체 노력으로 현재 영국에서는 국민들 대다수가 난독증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난독증에 대한 편견이나 이 차별도 많이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협회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And then we run about 500 training events a year up and down the country. So this is, again, sometimes teachers, sometimes parents, sometimes dyslexics themselves who want to learn about useful strategies, and sometimes employers. And that's really about raising awareness. 예, 뭐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이 난독증 학생들도 결국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시험이나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아이들의 시험 시간을 늘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두 분이 뭐 이제 미국이나 영국을 다녀오셔서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그곳에서는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논란이 없습니까? 네, 이게 사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학부모님들의 그 얘기를 종합해 보면 현실적으로 가장 절실한 것이 난독증 아이들의 시험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아이들은 느리게 읽을 뿐 주어진 시간만 좀 있다면은 천천히라도 읽어낼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시험 시간을 더 주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혹은 이걸 오히려 좀 악용을 해서 시험 시간을 더 받으려고 하는 아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좀 하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저희가 미국 예일대의 그 난독증 창의력 센터를 방문했을 때에도 박사님께 같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랬더니 시험 시간을 똑같이 더 주더라도 난독증 아이들과 그냥 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확실히 다르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난독증 아이들은 그동안 문제를 읽어내려 가는 게 힘들어서 풀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시험 시간을 더 주면 전보다 점수가 확연하게 더 잘 나오지만 단순히 공부를 좀 못하는 아이들은 시간을 좀 더 줬다고 해서 이제 성적이 크게 오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때문에 정말 검증된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가 난독증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난독증 관련 문제점들을 쭉 짚어보고 있는데 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사설기관, 또 미비한 정부 지원책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난독증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없애는 일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영국 같은 경우는 2010년도죠. 그때부터 법으로 이제 난독증을 장애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 법에 따라서 학교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이제 난독증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좀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 차별을 없애거나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이런 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신이 난독증이라 밝히는 것을 이렇게 창피해하거나 또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좀 조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또 난독증을 이해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난독증을 이해한 상태에서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결국 모든 교사들이 난독증 학생을 가르치고 있고 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또 난독증 학생들의 이 잠재력이 발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이 학교 교육부터 난독증에 대한 어떤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모든 증상들이 그렇겠지만 이 난독증도 우리 사회가 모두 함께 좀 보듬어 가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